안녕하세요. 진짜 가치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집가사람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가구 주택 매입 시에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뭐 신탁 대출이냐, 근저당 대출이냐, 여러 가지 대출 방식 있잖아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주가 돼서요, 매월 여러분들은 따박따박 월세를 받고 싶다.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사면요, 내 돈이 얼마 필요해? 이거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집가사람 경매학원 유튜브 채널에서요, 소개시켜드리는 소액 투자 가능한 다가구 주택 물건들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본인 돈 100% 전액 현금으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을 매입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죠? 바로 수익률 때문이죠. 부동산 투자에서요, 대출 레버리지는 본인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어떻게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대출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얼마나 대출을 받을지, 어떤 방식의 대출을 선택할지, 그 대출의 조건은 어떤지 모든 부분에서요, 세세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모두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본격적으로요, 다가구 주택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다가구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 공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증여 또는 상속, 네 번째는 청약이죠. 분양. 다가구 주택도 똑같습니다. 뭐 매매로 사거나 아니면 경매, 공매로 사거나 증여 또는 상속을 받거나. 근데 그 중에서 상속 또는 증여는요, 극히 일부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잖아요. 부자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매매 또는 경매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또는 경매, 공매 어떤 방식으로 다가구로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자, 1번 매매, 자, 2번 경매, 공매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 집가사랑 경매학원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경매, 공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일단 싸잖아, 저렴하니까 경공매로 사면 저렴하니까 경매공매로 사야죠. 이게 당연히 정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최우선 변제, 즉 방빼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다가구 주택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매 월세 따박따박 받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 말은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는요,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액 임차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현재 서울 기준으로요,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 원, 인천은 4,800만 원, 그 외 지역은 기준에 따라 그 최우선 변제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가장 먼저 변제를 받아가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고려해서요,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다가구 주택에 방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명의 임차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을 10명에 대해서 제외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대출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방빼기 때문에요,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위치한 8억짜리 다가구를 매입하려고 해요. 방이 총 그냥 4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8억 기준 LTV 70%로 하면요, 5억 6천만 원이 대출이 나오고요. 거기서 최우선 변제금 방 4개,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했으니까요, 방 4개에 5,500 곱하면 2억 2천만 원이 빠지니까 내 돈 4억 6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8억이라는 매매 가격은 누가 정한 거예요? 그냥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한 거잖아요. 합의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그 가격을 다 가치로 봐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가구 주택의 진정한 가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다가구 주택은요, 상가주택은 거래 사례도 많지 않고요, 부동산도 개별적인 특성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이 KB 시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때 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감정가는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거래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많아요. 일반적이게. 자, 그러면 8억에 내가 돈을 주고 산다 해도요, 감정가는 7억일 수도 있고 6억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은행에서 감정한 감정가가 6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요, LTV를 6억 5천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70% 적용하면 4억 5천 5백만 원 대출 나오고, 거기서 최우선 변제가 아까 계산했던 거 있죠? 2억 2천만 원을 공제하면 대출액은 2억 3천 5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럼 내가 필요한 총 현금은 5억 6천 5백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반개수가 더 많거나 본인의 신용 자산, 소득에 따라요, 대출 비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 수리비, 기타 등등 감안하면요,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내용을 모르고 계산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투자 전에 꼭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공부하냐고요? 저희 집가상황외관으로 오세요. 실제 낙찰받은 분들도 많고요, 카페 오시면 사례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상당히 높게 서울에 있는 다가구들, 인천 수도권에 있는 다가구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카페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경매로 다가구 주택 낙찰 받으면요,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 자, 근저당권으로 내가 대출을 받을까? 아니면 신탁 대출을 활용을 할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근저당 대출은요, 우리가 흔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처럼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자, 방빼기가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현금이 좀 더 많이 투입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대출 형태이고, 대출을 받는 차주의 소득과 신용, 자산 등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가구를 살 때에는요, 경매 또는 공매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첫 번째, 일반 매매 감정가보다요, 경매 감정가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일반 매매로 다가구를 사면요, 임차인들이 이미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옵니다. 후순위 대출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런데 경매로 사면요, 선순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액이 많이 나옵니다. 왜? 요즘에 대부분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명도하는 과정도 상당히 편하고요,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버리지를 이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대출은요, 등기부 등본이랑 권리관계가 깨끗한 상태에서 받는 것이 가장 조건이 좋고 금액도 잘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경매 나오는 다가구가 이래요. 자, 반면에 신탁대출을 받게 되면 신탁회사에 수탁을 하게 되는데요, 신탁사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방빼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나 주부분들도 신탁대출을 통해서 다가구를 경매로 낙찰 받으시고 거기서 수익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대출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이 있어요. 등기부상 명의가 누구죠? 자, 신탁사를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실무상에서 신탁 원부나 권리관계에 대한 좀 더 많은 부연 설명을 임차인한테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까다롭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큰 단점입니다. 자, 최근에는요, 전세 사기가 워낙 많죠. 신탁 대출이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은요, 중개사님이 전세, 월세 중개를 아예 안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저당과 신탁 대출을 정리해 보면요, 근저당보다 신탁 대출이 훨씬 많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탁 대출 이자율이요, 1에서 2% 정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면요,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내가 소유자 본인이기 때문에
계약의 번거로움도 없고 임차료를 내가 직접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탁대출의 경우에는요,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 이게 불편합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임대차를 맞추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은요, 신탁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면요, 받을 수 있다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을 때에는 근저당과 신탁대출을 여러분의 상황에서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좀 내용이 많았죠. 다가구 주택 살 때 권리 분석하고 수리비랑 수익률 계산해서 낙찰을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특히 부동산 투자는요, 한두 푼 경험 삼아서 해보면 되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절대 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에는 꼭 충분히 공부하시고요, 본인이 확신이 들 때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요,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 경매 실전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가사랑 경매학원 네이버 카페 오시면요, 수강생들의 많은 투자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가사랑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